요즘 워낙 르노나 KGM 그리고 쉐보레 관련 이슈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대기아차 이야기를 평소보다 많이 못했는데 기아가 타스만을 출시하기로 했고 이 차가 가져올 후폭풍에 대해서 대부분이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소비자들 입장에선 사실상 르세 케이지 모두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는 차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최근에 콜로라도는 가격을 3천만원이나 올려버려서 이것도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타스만이 나오면 쉐보레는 진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돌파구가 없는 건 아닙니다. 지금 여론이 어떤가요? 현대기아차는 원래 잘 나갔고 나머지 세 브랜드 중에선 KGM이라도 잘 되라는 반응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영상을 보시면 쉐보레에 대한 생각이 살짝 달라지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타스만 출시 전에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 건지 지금부터 빠르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아 타스만이 출시되면 굉장히 재밌는 일이 많아질 겁니다. 브랜드별로 살펴보면 르노는 우선 픽업 트럭 라인업이 없기 때문에 굳이 논평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타격 자체는 KGM이 가장 크겠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F100 픽업 트럭이 출시되기 전까지는 토레스 라인업과 액티언, KR10 이런 차들로 잘 버텨야 할 겁니다. 쉐보레도 살짝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콜로라도가 3천만원이나 올라버렸기 때문에 갑론을박도 치열하고 가격이 오른 만큼 수요층의 범위 자체가 줄어들었습니다. 사실 이건 당연하죠. 4천만원대를 사려는 소비자와 7천만원대를 사려는 소비자는 다르니까요. 그럼 이제 다른 차로 버텨야 하는데 이코녹스 풀체인지도 가격이 꽤 비쌀 거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트랙스나 트레일 블레이저가 한국 GM을 이끌고 갈 수 있을 정도로 내수 판매량이 많은 것도 아니고요. 일단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어떤가요? 기아한테는 아주 큰 기회죠. 이건 뭐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사실이 그렇습니다. 어쩌다 보니 4천만원대를 왔다갔다 하는 픽업 트럭 시장이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현대기아차가 유일하게 못 먹고 있었던 게 픽업 트럭 시장인데 이게 웬일인가요? 이렇게 알아서들 자리를 내주면 땡큐죠. 타스만은 또 가솔린하고 디젤 모델 모두 나온다고 하니 화물용과 레저용을 찾는 소비자들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타깃 할 수 있는 고객 범위가 굉장히 넓다는 거죠. 저희도 부산 모빌리티 쇼에서 실물을 보고 왔고 이게 디자인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몰라도 렉스턴 스포츠칸보다 훨씬 크게 느껴진다고 말씀드렸죠. 지금의 렉스턴 스포츠 라인업으로는 견제가 전혀 안 되고 F100 픽업 트럭이 나와야 체급이 맞겠구나를 절실히 느꼈습니다. 왜냐면 F100도 디자인이 굉장히 잘 나왔고 무람한 차체가 눈길을 사로잡기 때문에 이 차가 픽업 트럭 버전으로 나오면 꽤 괜찮을 겁니다. 그럼 이제 쉐보레는 어떡하냐는 이야기가 나올 타이밍인데 지난번에 콜로라도 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이전에 팔리던 콜로라도의 가격대나 위치, 타깃하는 고객층, 경쟁 모델들의 상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얘기했던 거고요. 이후에 좀 더 복기를 해보니까 다른 접근도 필요할 수 있겠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자, 이게 한국 GM한테도 꽤 중요할 겁니다. 왜냐면 소비자들은 굳이 내가 나서서 생각과 인식을 바꾸려 노력하지 않고 그럴 필요도 없거든요. 그런데 한국 GM은 소비자들이 인식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이걸 못하면 한국 시장 포기해야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시절과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뭐 GM대우 시절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불과 6, 7년 전에 한국 시장 점유율 11%를 차지하던 그때와 지금은 매우 다르죠. 그때는 확실하게 한국에서 생산하는 차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해외에서 생산해서 수입 판매하는 차들이 더 많습니다. 국내 생산 차종은 트랙스랑 트레일 블레이저 말고는 없잖아요. 그럼 이게 그냥 국내 브랜드 통계로 계속 잡히고 있으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GM과 쉐보레는 미국 브랜드고 한국에 생산 기지를 두고 있는 해외 브랜드일 뿐입니다. 이제는 국산차라고 강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공장 규모가 많이 줄기도 했고 그럼 결국 이건 무슨 말이냐? 이제는 해외 브랜드 통계로 들어갈 때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간단합니다. 한국 GM한테 좋을 만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판매량 순위가 달라집니다. 지금은 국내 브랜드 6개 중에 5위라서 하위권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해외 브랜드로 가게 되면 테슬라 바로 다음 4위입니다. 거의 30개 가까이 되는 브랜드 중에 4위면 상위권인 게 확실하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소비자들의 인식이 쉐보레는 안 팔리는 브랜드야, 이게 아니라 쉐보레는 수입차 중에 굉장히 잘 팔리는 브랜드야,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의 기대치도 덜해집니다. 이게 뭐 신차에 대한 기대치가 떨어진다 이런 안 좋은 의미가 아니고요. 회사 입장에서 표현하자면 신차 출시 때 부담감이 덜해진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간단합니다. 예컨대 국내 브랜드인데 서비스 센터가 적고 불편하면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현대기아차가 기준이 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브랜드가 되니까요. 그런데 해외 브랜드가 되면 수입차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비자들도 좀 더 관대해집니다. 왜냐면 기준이 벤츠나 BM, 토요타와 같은 수입차가 되고 이 브랜드들 사이에서 놓고 보면 쉐보레의 전시장 수나 서비스 센터가 나쁘지 않거든요. 수입차로 치면 수입 대중 브랜드 중에선 토요타나 렉서스보다 인프라가 좋은 거고 판매량도 더 많은 게 되니까요. 세 번째는 이게 이제 최근에 많이 말씀드렸던 회사가 움직이는 게 중요한 이유인데 르노 얘기를 또 해서 죄송하지만 르노코리아도 뭐라고 했나요? 여론이 어느 한쪽으로 많이 당겨져 있으면 다른 한쪽으로 그만큼 더 세게 당겨줄 필요가 있다고 했죠. 그런데 이게 가능하려면 저희 같은 논평가나 인플루언서들이 할 말이 있어야 한다고요.
할 말이 있으려면 회사에서 공식 입장이 한번 제대로 나와주고 이게 있어야 저마다 해설을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본 사람들 사이에서 여론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한국 GM에서 오늘 설명한 대로 나와준다면 가격 논란이라던가 배정 물량 관련 갑론을박이 있을 때 여론이 알아서 쉐보레를 방어해 줄 겁니다. 토론을 하는 이유랑 비슷한 겁니다. 특히 선거 전 정치 토론은 말 잘하려고 나가는 게 아니라고 했었죠. 내가 말 잘하는 걸 보여주고 논리적으로 반박하러 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 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한테 반박할 수 있는 무기를 공급해주기 위해 나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아저씨들이 친구들하고 술 한잔 하다가 어떤 얘기가 나오면 토론에서 들은 이야기들로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반박을 해주고 이런 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선거 전 토론 패널들이 비장하게 나가는 거란 말이죠.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GM이 이렇게 움직여주면 쉐보레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논리적으로 반박해주고 긍정적인 여론도 좀 더 빨리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보는 기사의 타이틀부터 달라질 겁니다. 국내 브랜드랑 통계가 잡히면 쉐보레 이번에도 르노와 나란히 하위권, 현대기아차는 웃었다, 지난 5년간 꾸준히 하락세, 아성 무너진 한국 GM 이런 기사가 나올 거고요. 해외 브랜드 통계로 잡히면 쉐보레 수입차 판매량 상위 5위권 안착, 볼보도 밀어냈다, 수입차 대던이 헐헐, 한국 GM 날개 달았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 브랜드를 표현하는 말 한마디,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달라지는 작업이라서 회사 마케팅 팀이라면 이런 걸 감안해서 움직여줘야 한다는 거죠. 그럼 한국 GM은 어떤 작업부터 해야 하냐? 간단합니다. 우선 회사 내부적으로 우리나라 소비자들을 이해하는 것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해외 브랜드인 쉐보레를 여전히 국산차와 혼동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래봤자 대우차지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가 뭐겠냐는 거죠. 그 시절 대우 자동차가 굉장히 큰 기업이기도 했고 센세이션한 차들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는 과제가 되는 거고 여기에 또 하나 슬픈 현실이 있죠.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 해외 브랜드가 공장을 지어서 생산 기지화한 적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 입장에선 당연히 이런 구조가 낯설게 느껴지는 거죠. 결국은 인식을 바꿔줘야 한다는 거고 뭐부터 해야 하는 건지 답이 나온 겁니다. 빠르게 해외 브랜드 통계로 잡힐 수 있게 작업을 하고 이걸 마치면 대대적으로 홍보에 나서는 거죠. 지금 참 안타까운 게 어차피 미국 브랜드인 차가 왜 굳이 국내 브랜드 통계에 머물면서 욕먹고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더 하우스 오브 GM 이것도 원래는 GM이 미국 브랜드인 걸 강조하고 역사적인 브랜드라는 걸 어필하려고 만든 건데 지금은 그냥 신차 출시 행사장으로만 쓰이는 느낌이란 말이죠. 이런 작업이 같이 된다면 하우스 오브 GM도 제 역할을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벤츠나 BM처럼 완전히 수입차로 인식된다면 이게 또 소비자들 입장에선 고마운 브랜드가 되는 겁니다. 와, 해외 브랜드인데 한국에 공장을 두고 투자도 해주는구나, 이런 수입차 브랜드가 없는데 참 고맙네 이렇게 될 거고요. 해외 브랜드 판매량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수출 물량도 우수해서 매출과 영업이익도 꾸준히 상승하면 이걸 또 긍정적으로 평가한 다른 해외 브랜드들이 한국에 공장을 지을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그럼에도 한 번에 3천만 원이나 오른 콜로라도 가격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옵션이 뭐가 추가됐고 크기가 좀 커졌다고 해서 설명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야 그래도 살 사람은 산다니까 이런 댓글입니다. 배정 물량이 어떻게 됐든 국내 브랜드 기준으로 보면 400대 완판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초라한 겁니다. 절대 다수의 대중들을 잠재 고객으로 만들어야 하는 대중 브랜드가 살 사람은 산다는 말이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살 사람은 산다라는 말은 롤스로이스나 벤틀리 같이 진짜 살 사람만 사는 브랜드에 어울리는 말이란 거죠. 그래서 어차피 한국에서 철수할 생각도 없고 더 하우스 오브 GM 같은 경우도 제가 해석한 대로 미국 브랜드라는 걸 어필하기 위해 세워진 거라면 이 방향이 더 맞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사실 회사도 좋고 소비자한테도 좋은 거라고 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이 작업을 마무리 지었으면 합니다. 국내 브랜드 사이에서 낮은 순위 때문에 욕먹고 있는 게 안타깝기도 하고 앞으로도 해외에서 생산해서 수입 판매할 차들이 월등히 많아 보이기 때문에 진짜 한국 시장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